시작할게요. 자, 우리 앞에 도전 시간 2편 가사하고 연시도 받고 이제 하는 작품 다입니다. 남두만의 조설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그죠? 이 조자 혹시 무슨 조자인지 알아? 낚을 조자야. 도전 시간에서 낚시 얘기 나오면 주로 뭐와 관계 있었어? 풍류와 관계 있다 그랬지. 여기서 조자가 그 낚을 조자인데 낚시와 관계된 이야기인가 보다라는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낚시터를 보통 조대라고도 불러요. 자, 제목 그때 우리가 설 붙으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설 붙으면 뭐라 그랬어? 고전 수필이 되는데 그럼 우리 수필을 읽을 때는 시나 소설 분석하는 거와 좀 다르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 했어? 글쓴이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 우리한테 어떤 교훈적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겠지. 그래서 이런 깨달음에, 즉 작가만의 가치관에 초점을 좀 더 맞춰야 되겠습니다. 39번에 보기 하나 있는데 볼까요? 문학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긴 하네요. 경험의 배경이자 상황적, 역사적 맥락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공간이라는 것이 대상의 이미지나 상징 등과의 관련성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실현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39번에 이미 답은 4번 나와 있지만 5번에 그 연못가라는 것, 그것도 하나 맞는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연못가는 내가 낚시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수필이죠, 그죠?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글쓴이의 배움이 보다 확장되는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연못가가 아니란 말이야, 이 글쓴이한테는. 어떤 깨달음을 전해주는 공간이었다. 자, 가볼까? 나는 긴 여름 동안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늘 연못가에 나가 고기들이 입을 뻐끔거리며 노는 모양을 구경하곤 했다. 진짜 할 일 없는 놈이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사람이 나에게 대나무를 베어다가 낚싯대를 만들어주고 또 바늘을 굽혀 낚시를 실에 달아주었어. 미끼 같은 거 끼우는 거죠. 자, 그동안 서울 생활에 바빠 일찍이 낚시 놓는 법도 알지 못했던 나는 이웃 사람이 나를 위해 낚싯대를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땡큐. 그래서 그 낚싯대를 물에 던져 넣은 뒤 온종일 기다려봤어. 부모님 따라가서 이제 낚시해봤다면 알 거야. 그러나 고기 한 마리도 물리지 않았네. 나는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낚싯대를 들이워 한참 만에 서너 마리의 고기를 낚아 올릴 수가 있었대. 그 사람은 또 말하기를 고기 잡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 잘 되었네만 고기 잡는 요리는 아직 깨닫지 못했네.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했으니까 고기가 좀 잡히긴 했어. 그래서 고기 잡는 방법은 그 정도는 되는데 묘리는 아직 내 스스로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 묘리가 뭔지가 또 궁금하네요. 그는 나의 낚싯대를 빼앗아 가지고 물속에 던져 넣었다. 그는 내가 낚던 낚싯대와 내가 쓰던 미끼와 내가 앉았던 자리를 그대로 이용했으나 그가 잡아 올리는 물고기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낚싯대를 던져 넣기가 바쁘게 물고기들이 딸려 올라왔네. 광주리에서 건져내는 것만 같았고, 나 비유적 표현이죠. 소반에 올려놓은 것을 세는 것 같기도 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잡히니까. 그래서 나는 감탄하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이웃의 어떤 낚시 솜씨가 너무나 훌륭하다고 보죠. 참으로 솜씨가 좋기도 하네. 자네 그 묘한 솜씨를 좀 가르쳐 주겠나? 아까 우리 B에서 봤던 그 묘리,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겠죠. 자, 잡는 방법이야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묘한 솜씨야 가르쳐 줄 수가 있겠나? 그럼 없다는 얘기잖아. 결국 이건 뭔데? 본인이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느껴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한 번씩 이런 말 하잖아.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한 번씩 또 막히는 부분이 생겨. 그러다가 질문해야지 했다가 생각했다. 오는 길에 선생님 요거 좀 설명 알겠어요 하고 돌아간단 말이야. 그 묘리. 자, 만일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묘수라고 할 수가 없겠지. 그치? 그 묘수 곧 묘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자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곧 자네가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 낚싯대를 물속에 들여놓고 정신 집중! 열리고 한달이고 그 방법을 계속 익힌다면 그 묘법을, 묘수를, 묘리를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일세. 그래서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야?
이 묘수, 즉 묘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꾸준함. 그래서 하다 보면 지금 당장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가 좀 실력이 올랐나 긴가민가 한단 말이야. 하지만 열심히 묵묵히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의고사가 좀 풀어지기 시작하고 등급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서서히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반복하세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손은 알맞게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은 스스로 그 묘법을 이해하게 될 것일세.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얻을 수 없는 것과 또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오묘한 이치와 한 가지는 깨달았지만 그 나머지 두세 가지 깨닫지 못한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의욕만 많아지는 것과 또 환하게 깨달았지만 그 깨달은 이유는 모르는 것들을 한 방에 모두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일세. 그러나 이런 것을 다 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간섭할 수 있겠는가? 역시 선지적 표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자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이것뿐일세. 나는 낚싯대를 받아 물속에 던져넣으면서 스스로 한탄했다. 참으로 그대의 말이 훌륭하고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이용한다면 그것이 어찌 낚시 놓는 데만 응용되겠는가? 그렇다면 꾸준히 어떤 일들을 우리가 그저 반복을 하게 된다면 이런 묘수는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단지 낚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뭐다? 다른 모든 것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우리가 수필에서 이런 구조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고가 여기에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적용되니까 사고가 뭐 되는 거야? 확장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른 것에서도 이런 요리를 터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확장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식의 확장, 또 이런 말도 하지? 자, 옛사람이 말하기를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깨우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이런 낚시 하나를 통해서 더 큰, 더 보편적인 어떤 인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 38번에 이미 답은 나왔지만 서리법 어떻게 계속 쓰고 있죠? 다른 것에도 적용된다는 그런 상황 인식에 대한 이야기 볼 수 있고요. 39번에 이미 다 봤고요. 40번에 답 나왔지만 긴 여름이라는 말. 40번에 1번 글쓴이가 새로운 것을 시도했던 시간, 그 어떤 묘리를 깨닫게 된 그 시간이 바로 여름이었겠네. 2번은 괜찮겠네, 그지? 글쓴이가 이웃의 친절에 고마움을 느꼈던 시간, 이 낚싯대 만들어주고 막 그래서 이건 괜찮죠? 3번은 글쓴이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했다는데 이것도 조금 세모 정도 돼. 뭔가를 새롭게 인식한 건 좋아. 깨달음이 왔으니까. 자신의 삶의 가치라는 건 좀 어색해. 낚시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건 좋은데 자신의 삶의 가치 조금 어색해. 다음 4번은 반상은 아니겠고요. 그리고 대상과의 교감과 추억은 전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건 약간 41번에 적절치 않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 다 했지. 42번에 AB에 대한 적절치 않은 걸 찾아보자. 자, 고기 잡는 방법 1번은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 이거 습득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 그래서 고기 꽤 많이 잡았습니다. B, 자 이거 요리는 터득하면 다른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어떻게 거기에 관여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걸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A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B에 대한 의욕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니죠, 그죠? B에 대한 무슨 의욕입니까? 방법은 누구나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요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전혀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세요. 나왔죠. 꾸준히 반복하면 B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에 B를 알게 되는 것은 A만 알고 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아까 나열쭉 시킨 말에서 그지? 지금껏 몰랐던 것들을 쭉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을 했던 이야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43번에서 45번의 작자 유상의 세경본풀이라고 하는 글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전 3번인데요. 45번에 보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경 본풀이는 자청비가 농사를 관장하는 세경신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제주도에서 전해지는 서사 무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무가라는 작품도 하나 더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다리떼기 공주 이야기라고 해서 꽤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요 무가라는 것은 일종의 무가, 우리가 무속신앙이라는 말 들어봤죠. 무당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무자입니다. 신적인 존재와 그리고 인간을 연결해주는 접신하는 사람들. 우리가 무, 영어로 샤먼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인물이 누가 나온다? 자청비가 나오겠구나. 인물 소개 맞죠? 그리고 농사를 관장하는 세경신이 되는 겁니다. 역시 신적인 이야기. 그 바리대기 공주 이야기도 결국은 그 무당이 되는, 지옥에서 막 고생하는 사람들을 뭔가 이제 인도해주는 그런 무당의 시조가 된다 그래서 무조신화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자청비 역시도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청비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제약을 받거나, 이런 얘기는 고전소설에도 많이 보죠. 여성이 주인공일 때, 특히 영웅적 활약을 보일 때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제약 때문에 남장을 한다든지 많이 보이죠. 그리고 여러 난관에 그래서 봉착한다, 실현을 겪는다는 얘기죠. 자, 그때마다 자청비는 자, 이걸 이제 또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도 하고, 상대와 동질성을 이루어서 상대방의 수용을 얻기도 한다. 나 너랑 비슷해. 나 너랑 같아. 그래서 상대방에게 수용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상황을 미리 조작을 해서 그래서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도 한다. 또한 유의책을 사용해서 상대를 함정에 빠뜨려서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난관을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도련님은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지금 어디를 가시는 길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하늘 옥황 문왕성 문도령입니다. 자, 일단 앞에서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A라고 할게요. 근데 저 뒤에서 대답한 사람은 김도령이에요. 그리고 인물의 정보 보시면 안 돼요. 하늘 옥황 문왕성입니다. 서상의 인물이죠. 성은 보통 뭘 뜻한다? 하늘나라이니까 별성자, 별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아랫마을 거무 선생님께 글 공부하러 가는 길이요. 그랬습니다. 거무 선생님, 스승님이겠네, 이제. 자, 자청비가 문도령을 찬찬히 살펴보는데, 아, 그러면 이 사람 자청비였네. A가 이제 자청비와 문도령 사이에 대화였네. 자, 봤는데 인물이 너무나 단정하고 눈빛이 깊은 것에 마음에 들었대. 이런 것도 뭐가 되나? 뭐가 되나? 묘사, 외양묘사, 이렇게 되지. 자, 게다가 거무 선생님이 글 공부를 간다고 하니까 같이 글 공부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불쑥 솟아났어. 같이 하고 싶은 거야.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야. 그죠? 같이 가려고 하네요. 자, 도련님, 우리 집에도 나와 닮은 남동생이 있는데 마침 거무 선생님께 글 공부하러 가고 싶어 합니다. 이름은 자청도령이라 하니 같이 버타여 가는 게 어떻겠나요? 여러분, 자청비, 자청도령,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봤더니 뭔데? 자기였잖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속임수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여성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제약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지혜를 써서 나한테 극복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청비와 더 있고 싶었던 문도령. 문도령도 좋아하네. 선선히 그러겠다고 대답하고는 따라갔다. 자청비는 문도령을 집 앞 골목에 세워놓고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다. 아빠, 엄마, 저도 다른 선배들처럼 글 공부하러 가고 싶어요. 대감이 불쩍 뛰었다. 맞죠? 계집아이가 글을 배워 무엇을 쓴단 말인고. 이런 말 자체가 벌써 어때요? 사회적 제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어머니도 자청비에 손을 잡으면 맞다. 어머니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빠가 알겠다 무슨 말 할지. 그지? 안 된다. 자, 시집갈 나이가 다 됐는데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안 좋은 소문만 난다. 그러니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여성 영웅들이 뭐합니까? 남자가 하는 거잖아요. 남자는 이제. 자청비가 차분하게 부모님을 선택했다. 아빠, 엄마, 늙음하게 딸 자식 하나 얻었는데 그게 자신이지. 내일이라도 어머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 제사 때 이 지방은 누가 써줄 건데요? 그거 한자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말 끝에 부모님이 뭐라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말은 맞습니까? 자청비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나에게 오빠가 있어요. 뭐 형제가 있어요. 그저 집안의 자식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여자라고도 배워놓으면 다 써먹을 때가 있잖아요. 저라도 공부해서 축지방이나 쓰게 해주세요. 축지방이 뭔지 아세요? 알아? 집에 혹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인가?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상을 이렇게 차리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또 여기 뭐 영전 같은 거 이렇게 얹어놓는 집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나무로 된 어떤 폐 같은 데 있는데 그 폐 같은 걸 이렇게 열면 그 안에 종이 가지고 한자 같은 거 써가지고 붙여놓는 거 있어. 그거 나중에 이제 다 제사 지내면 불로 태우지. 종이 이렇게 그걸 축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그 귀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자청비의 말을 들은 대감은 마음이 이제 움직이네. 듣고 보니 그럴듯하구나. 늙은 말에 귀한 딸 자식 하나 얻었더니 부모는 길 제사까지 벌써부터 챙기려고 마음을 쓰니 기특하구나. 그렇다면 거무 선생께 가서 글 공부하도록 하거라.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자청비는 방으로 들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두고 이거 봐. 남자 옷으로. 그죠? 결국 상대는 문도령이겠지. 그 상대와 어떤 동질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나도 같은 남자야.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결국. 자, 그리하여 부모님 결합방고 남자 갈아입었고 그러면 책을 하나를 맞고 붓도 몇 자루 감아주고는 부모님께 이별 인사를 드리는 둥 마는 둥 마음이 바빠 지금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골목에 나가보니 문도령이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자청도령이 시침이 뚝 떼고 다가가 인사를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자청도령인데 누님한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하늘 옥황 문왕성 문도령이요. 문도령은 자청도령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이거 뭐 우리 남매라도 이렇게 닮을 수가 있어? 자청도령도 곱상하니 아가씨라고 해도 믿겠구나. 문도령과 자청도령은 나란히 아랫마을 거무선생에게 갔다. 자청도령의 자청비임을 알게 된 문도령은 자청비와 결혼을 하고 하며 이리를 시기한 하늘무리들이 악인들 있죠. 문도령을 죽이고 군졸들을 또 보내 자청비를 강제로 데려가고자 하자 자청비는 매미 등에 봉황새를 죽은 문도령이 있는 방에 걸어둡니다. 자, 이것도 이제 뭔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되겠죠. 저 위에 보면 우리 난군이 깔고 앉았던 방석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서 깔고 앉아 보세요. 그것이 조금 무겁긴 하지만 사나이라면 그 정도는 거뜬히 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제가 스스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야? 역시 줄거리 바로 이어집니다. 줄거리 다시 올라가 보세요. 하늘 무리들이 누굴 보냈어요? 군졸들을 보냈잖아요.
군졸들이 지금 자청비를 강제로 잡으러 연행하러 온 거야. 근데 이 애가 자청비가 지혜를 지금 하나 짜낸 거야. 그래서 저 방석 남자라면 저 정도 뚫을 수 있겠죠. 저거 한번 뚫어봐요. 그럼 제가 바로 그냥 따라갈게요. 이것도 뭔가 속임수를 뭐지 보여주려고 하고 있겠지. 뭔가 선반 위에 놓인 무쇠 방석을 가리키며 말하자. 무쇠 방석이야. 무쇠 방석. 그냥 방석이 아니야. 군졸들이 달려들어 방석을 내리려 했으나 어찌나 무거운지 꼼짝도 하지 않았네. 문도령이 이렇게 힘센 장수였구나. 와, 아무래도 소문대로 보통 인물이 아니로군. 잘못하다가는 무슨 병이라도 당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군. 이거 다 누구의 생각들이야? 이 군졸들 마음이지. 지금 문도령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어떤 계책이었던 거야. 자, 군졸들은 겁이 나서 누구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군졸들을 이끌고 우두머리가 문도령이 누워있는 방을 쳐다보며 한마디 했다. 야, 이놈들아! 돈무거리. 그래봐 죽은 목숨 아니냐? 죽은 목숨 아무 소용없다. 아, 그래 맞는 말이로다. 제 아무리 잘난 문도령이라도 이미 죽은 목숨인데 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문도령이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렸다. 죽은 놈 내릴 순 없죠. 뭐였습니까? 아까 뭐 걸어놨다 그랬죠. 매미 등에 봉황새를 방에 걸어두었다 그랬습니다. 그 소리겠죠. 주열제열 매미 그리고 등에가 나는 소리 봉황새 꺽꺽 뿌리 벌리는 소리가 코 고는 소리로 들렸던 것이다. 이거 뭡니까 지금 상황을 조작하고 있네요. 그죠? 헐 이거 무슨 소리지? 문도령이 코 골며 자는 소리 같은데 야 문도령 좋은 거 아니었어? 그때 방 밖에 서 있던 머슴이 자청비가 시킨 대로 손을 한번 탁 쳤다. 그래서 화들짝 놀란 군졸들이 겁을 집어먹고 앞다퉈 도망쳐버렸다. 위기를 이렇게 모면한 자청비는 죽은 남편을 살려내기 위해 서천 꽃밭으로 들어가 갖가지 꽃을 얻어왔다. 공간이니까 색해야겠죠? 서천 꽃밭. 자청비가 가져온 살사리꽃 뭐겠어? 살을 붙이는 것이 있고 피사리꽃 피가 돌게 만들겠고 도환생꽃 뭔데 다시 환생시킨다는 말이지 그지? 그럼 남편의 시체 위에 뿌리자 문도령이 기지개를 켜며 어우 잘됐다 무슨 성? 자 일상 아 잘됐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 주변이 왜처럼 어지럽소? 자청비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일러주었고 아 그러니까 부인 덕에 내가 일이 살아났구려. 문도령은 또 한 번 자청비의 기지에 감탄하며 부인의 손을 꼭 잡았다. 하늘 옥황 천자국에 또 공간이제 체크. 큰 사변이 일어났다. 검은 무리가 난을 일으켰고 그러면 검은 무리는 또 나쁜 무리인데 그래서 천자국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야. 옥황상제 천지왕은 여기저기 방을 붙여서 이 난을 평정하는 자에게 하늘 옥황의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을 갈라주겠노라.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서천 꽃밭에서 가져온 술의 멸망 악심꽃을 들고 천자국으로 갔다. 악한 사람들 한 방에 다 멸한다는 그런 꽃이겠지. 술의 멸망 악심꽃은 뿌리면 뿌리는 대로 많은 사람이 죽는 꽃이었다. 천재왕은 나를 평정하기 위해 왔다는 문도령과 자청비에게 임무를 맡겼고 전쟁터로 가보니 3만 명의 군사들이 칼을 치고 활을 받으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자청비는 천자국 병사들을 철수시키고는 술의 멸망 악심꽃을 동서로 뿌려댔다. 그래서 난을 일으킨 군사들이 건 산밭에 늙은 삶 쓰러지듯 이런 것도 뭐야? 비유적 표현이지? 동서로 즐비하게 쓰러지며 숨이 끊어져 버렸다. 곧 나는 평정되고 천자국은 다시 평온을 찾았네. 천지왕은 크게 기뻐하며 둘의 공을 축하했고 내 너희들에게 하늘나라에 있는 기름진 땅을 갈라주겠으니 잘 맡아 다스려봐라. 그래서 자청비는 괜찮아요. 인간 세상에 내려가 살래요. 대신 씨앗을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씨앗은 농사 짓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지. 세경신이 된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님아, 하늘나라 기름진 땅 대신 제주 땅에 내려가서 심을 5곡에 5곡씩 씨앗을 내려주세요. 제주 백성들 농사 짓고 살게 해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사를 관장하는 신, 세경신이 된다는 이야기죠.
천지방은 자창비를 기특히 여기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려며 여러 곡식을 주었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풀이, 그런 본풀이라는 말이 제목에 붙어 있으면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어떻게 신이 됐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이야기한 일입니다. 뭐 재석 본풀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43번에 1번 바로 답 나왔네요. 꿈 현실 교체 안 나왔죠. 3번 비유조편 찾았죠. 하지만 그 부분은 갈등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적의 머리를 소탕하는 장면이었잖아요. 자, 공간 묘사는 없었죠. 그죠? 우리가 인물 외양 묘사까지 있었는데요. 그리고 5번에 직접 개입, 이것도 없었죠. 그죠? 이거 줄 어떻게 찾죠? 서리법 가지고 찾았습니다. 하지만 서리법이 없어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어떤 심리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참 참혹했다, 끔찍했다, 이런 식으로. 44번에 적절치 않은 걸 물었습니다. 5번에 천주왕은 천자국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자청비를 찾아갔나요? 찾아왔죠, 알아서. 45번에 틀린 것 3번. 자청비가 무쇠방석을 우리 난군이 깔고 앉았던 방석이라고 말한 거 내용 맞죠? 그럼 뒤에 내용은 보기에서 내려와야 되죠.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려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두려움을 심어서 결국 상황의 어떤 반전을 꾀했던 거였습니다.